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여러분,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 35%,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세계 최초로 고압 직둔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엔진만이 아니에요. 2035년 방산 매출 10조 원, AI 자율운항 아비커스.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더 이상 조선소라는 단어로는 담기지 않아요. 1부에서 HD 현대그룹의 설계도를 봤다면 2부에서는 이 그룹을 움직이는 엔진을 열어봅니다. 배의 엔진, 그리고 성장의 엔진. 2부의 문을 여는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지용입니다. 핵심 사업부, 엔진 기계 사업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6편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데 엔진의 70%를 한국에서 사온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오, 잘 됐네요. 그 70%의 핵심이 바로 HD 현대 엔진이에요. 세계 대형 저속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약 35%, 2위인 한화 엔진이 20%이니까 HD 혼자서 나머지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근데 들을수록 엔진 사업은 정말 남는 장사 같아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조선소가 아무리 많아도 엔진을 HD 산대에서 사야 한다면 조선 수주 경쟁과 무관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중국 조선소가 배를 만들수록 HD 현대 엔진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배의 심장을 장악한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표현해요. 이걸 반도체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겠어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통신 AP칩을 퀄컴에서 사오잖아요. 핸드폰 판매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퀄컴은 돈을 벌잖아요. HD 현대 엔진은 조선업의 퀄컴이에요. 누가 배를 만들든 엔진은 HD 현대에서 사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지용님. 그럼 엔진 시장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은 두 개의 라이선스 진영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독일의 MAN 에너지 솔루션스, 다른 하나는 스위스의 윈GD입니다. 윈GD는 원래 핀란드 바르질라와 동업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중국 자본이 인수했어요. 라이센스라는 건 엔진 설계도를 MAN이나 윈GD가 가지고 있고 한국이나 중국의 엔진 제조사가 그 설계를 라이센스 받아서 만든다는 거죠. 1편에서 LNG 멤브레인을 프랑스 GTT에 로열티를 주며 만드는 이야기랑 비슷한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지용님,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HD 현대 엔진 기계 사업부는 주로 MAN 라이센스를 받아 대형 저속 엔진을 생산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설계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설계도를 받아도 HD 현대가 만든 엔진과 중국 제조사가 만든 엔진의 품질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중국이 기업 인수를 통해 엔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 엔진을 사오는 거군요. 설계도는 같아도 실행 품질이 다르니까. 그리고 HD 현대만의 독자 엔진 브랜드가 있어요. 힘센. 이름 재미있죠? 중속 엔진 시장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독자 브랜드입니다. 독자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면 대형 저속 엔진은 MAN 에너지 솔루션스라는 독일 회사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만들거든요. 라이선스 비용이 나가요. 하지만 하임센은 자체 기술이라 로열티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13편에서 엔진 라이센스 구조를 자세히 다루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HD 현대는 라이센스 엔진과 독자 엔진 양쪽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기업은 전 세계에서 HD 현대가 유일해요. 그런데 지금 엔진 시장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진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DF 엔진, 듀얼 퓨얼 엔진입니다. 기존 연료와 친환경 연료를 모두 쓸 수 있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13편에서 다룰 한화 엔진의 DF 엔진 비중이 85%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2위 사업자가 가진 한방 기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HD 현대는 어느 정도예요? HD 현대는
DF 엔진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암모니아 엔진을 선점하고 있어요. 사실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해요. 2024년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2025년에 첫 대형 암모니아 엔진 납품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엔진이 왜 중요하냐면 LNG는 탄소를 줄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CO2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궁극의 친환경 연료 중 하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암모니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고 연소 시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지만 NOx라고 하죠. 산화질소가 발생해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아직은 기술적 난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HD 현대가 이 기술적 난제를 극복한 거죠? 2027년 IMO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암모니아 엔진을 가진 회사와 못 가진 회사의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HD 현대는 환경 규제 강화를 오히려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럼 정리하면 HD 현대 엔진의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LNG DF 엔진, 메탄올 DF 엔진, 암모니아 DF 엔진,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소 엔진까지 모든 친환경 연료를 커버하는 풀 라인업을 가진 유일한 회사군요. 연료가 어떤 게 주류가 되든 HD 현대는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HD 현대에게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군요. 좋습니다. 이제 HD 현대그룹의 두 번째 성장 엔진, 방산입니다. 일부 복습에서 합병의 네 번째 이유가 방산 역량의 수지 계열화라고도 하셨잖아요. 실제 HD현대중공업의 정기선 회장이 2035년 방산 매출 10조 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현재 약 1조 원 수준에서 10배 성장한 목표 수치죠. 아니, 솔직히 10배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방산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잖아요. 국방비가 10배 늘 수는 없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갑자기 국방비를 10배 늘릴 가능성은 없죠. 하지만 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 해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글로벌 해군 함정 시장은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에요. 아, 함정 수출이요? 한국이 잠수함이나 호위함을 수출한다는 뉴스를 본 적 있어요. 네, 함정도 선종이 있거든요. 이 중에 HD 현대중공업은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건조 실적이 있어요. 2024-2025년에 필리핀 국방부와 3,200톤급 호위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 한 척을 파는 게 아니라 정비, 부품 공급, 승조원 훈련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이에요. 아, 그러면 한 번 팔면 끝이 아니라 30년간 정비 매출이 계속 나오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MRO 사업이랑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시작일 뿐이에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까지 해군력 증강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한국 함정은 유럽 대비 가격이 30-4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실전 검증이 동시에 있는 거군요. K방산 열풍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특히 일부에서 다룬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와 연결되겠어요. 수비크에는 함정을 건조하거나 함정 정비를 할 수 있는 거점이 이미 확보돼 있잖아요. 오늘 지용님이 샤프하시네요. 그리고 더 큰 시장이 있어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지만 자국 내 조선소가 노후화되어 함정 정비를 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룬 메스가 이야기예요. 맞아요. 8편에서 하나오션의 필리조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HD 현대도 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경로로요. 하나오션은 미국 내 조선소를 직접 사서 들어갔고 HD현대는 한국과 필리핀 거점을 활용해서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요. 두 회사가 같은 시장을 다른 루트로 공략하고 있군요. 시청자분들, 12편에서 한화오션의 MASJ 전략을 다룰 때 이 두 회사의 전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방산 10조의 세 번째 축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 증강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한국은 잠수함, 호위함, 고속정 수출 실적이 있고 가격 경쟁력도 유럽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방산 10조의 로드맵은 국내 방산 기존 물량, 그리고 필리핀, 동남아, 중동 등지로 함정을 해외 수출하는 수요, 그리고 미 해군 MRO, 이 세 축이 동시에 성장해야 10조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병의 네 번째 이유와 연결돼요. 미포의 도크와 인력을 방산에 투입할 수 있게 됐으니 상선 시장의 수요 폭발로 부족한 도크와 인력 수요 등 물리적 기반을 확보한 셈이기도 해요. 그리고 HD 현대그룹에는 잘 알려진 숨은 보석이 하나 있어요. 아비커스? 8편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비커스, AVICUS. HD 현대의 AI 자율운항 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2022년에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의 자율운항 대양 횡단에 성공했어요. 총 운항거리 약 2만 킬로미터. 대양을 AI가 조종해서 건넜다고요? 그것도 대형 선박으로? 네, 그리고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를 탑재하면 연료를 최대 7에서 10% 절감할 수 있어요. 이건 선주에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니까 수주 경쟁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7에서 10% 연료 절감이면 LNG선 하루 연료비가 수억 원이잖아요. 1년이면 수백억 절감. 20년 운항하면 수천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주 입장에서 배를 살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총 소유 비용, TCO를 봐요. 배값이 100억 비싸도 20년 연료비가 1000억 싸면 HD 현대 배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아, 선박에서 AI 자율운항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군요. 정말 말 그대로 기술이 곧 가격 경쟁력이 되는 사례군요. 앞으로 보고서에서 스마트십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AI 자율운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아비커스는 아직 독립 상장은 안 됐지만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S베슬 플랫폼과 연계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15편에서 MRO를 다룰 때 S베슬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야드 이야기도 해볼게요. HD 현대는 FOS, 퓨처 오브 쉽 야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3편에서도 스마트 야드를 다뤘는데 HD 현대의 접근법은 삼성중공업의 SEDP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설기 자동화에 집중했죠. 근데 HD 현대는 좀 더 현장 쪽에 포커스해요. AI 용접 로봇 도입,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관리, 그리고 자율주행 운반 장비까지. 삼성은 소프트웨어 쪽, HD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FOS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조선업에서 5대 리스크 중 하나가 인력 문제였잖아요. 베테랑 용접공이 은퇴해도 AI 로봇이 그 기술을 대체할 수 있으면 이 리스크가 완화됩니다. 결국 FOS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제조업에서 기술에 의존하는 제조업으로의 전환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어요. 자, 이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군요. 제가 일전에 찾아보니 HD 한국조선해양의 PBR은 약 1.2에서 1.4배, 삼성중공업 1.8배, 하나오션 2.2배와 비교하면 가장 낮아요. 왜 1위 그룹인데 PBR이 가장 낮을까요? 여기에는 투자 논리가 있습니다. 지주 할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니까 자회사 가치가 100%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걸 업계에서 지주사 할인 또는 NAV 디스카운트라고 해요. HD 한국조선해양의 순자산가치 NAV 대비 시가총액이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진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 합하면 예를 들어 100조인데 실제 주가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60, 70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30, 40%가 할인되어 거래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할인의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중간 지주사 구조의 복잡성, 자회사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특유의 지주사 할인 문화까지. 그러면 이건 역으로 보면 기회 아니에요? 실제 가치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합병 시너지가 실적으로 증명되거나 방산 매출이 확대되면 이 할인이 줄어들 수 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밸류 트랩이냐, 밸류 기회냐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합병 후 분기 실적을 추적하는 게 핵심이에요. 통합 후 첫 분기 실적이 나오면 시너지가 숫자로 보일 겁니다. 맞아요. 불케이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합병 시너지가 실적으로 증명될 때 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둘째, 방산 매출이 확대되면 순수 조선주에서 조선과 방산의 복합주로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합니다. 셋째, 암모니아 엔진 상용화는 기술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어요. 배열 케이스도 봐야죠. 네, 첫째, 합병 통합 과정에서의 실행 리스크. 두 회사의 문화가 다르니까요. 둘째, 중국의 기술 추격. 특히 대형 LNG 선 시장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셋째,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주를 소화하지 못해 납품 지연할 리스크. 시청자분들, HD 한국조선해양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세계 1위 규모 플러스 지주사 할인 플러스 방산 성장 스토리. 안정적인 저평가 대형주로 접근하되 합병 시너지와 방산 실적 확인이 관건이에요. 자, 10편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일부에서 본 것, 3층 지배 구조, 합병의 4가지 이유, 초격차 규모, 해외 기지. 2부에서 본 것, 엔진 세계 1위 35%, 암모니아 엔진 산점, 방산 10조 로드맵, 아비커스 자율운항, FOS 스마트야드, 그리고 PBR 1.2에서 1.4배의 지주사 할인. HD 현대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그룹이 방산과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입니다. 보고서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을 볼 때 이 프레임을 기억하세요. 단순한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엔진 플러스 방산 플러스 AI 플러스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가진 복합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PBR 1.2에서 1.4배의 지주사 할인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분기 실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HD 현대가 규모로 승부한다면 다음 회사는 기술로 승부합니다. 삼성중공업, 전 세계 FLNG의 80%를 만드는 회사. 1기당 4조 원이 넘는 초고부가 설비를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100% 환해지. 환율이 어떻게 되든 실적이 흔들리지 않는 전략. 11편에서 보수적 안정주의인가 성장주의인가 그 답을 찾습니다.